집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면 대처요령. 119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면 119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년 수첩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가족이 사망할 경우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자택에서 갑자기 가족이 사망할 시 대처하는 장례 절차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숙지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택에서 사망 시 장례 절차 요령. 집에서 질병으로 사망하면 119에 전화하면 안 됩니다. 1. 119 차량은 사망자 이송이 불가합니다. 2. 119 요원이 경찰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3. 119를 부르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택에서 병사일 때라도 119에 전화하면 병사임을 주장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사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예상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119에는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9는 언제 불러야 하는가? 갑자기 닥친 위급한 상황일 때 1. 사고 또는 중환으로 급하게 응급처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119를 불러야 합니다. 2. 즉시 입원이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119를 부르세요. 단, 사망에 이르지 않는 상태의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택 사망 시 긴급 대처 요령.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유형 3가지. 1. 병사의 경우 치료나 요양 중에 사망하는 경우. 2. 사고사의 경우 사망의 원인이 분명한 사고사, 자살이나 피살, 안전사고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3. 돌연사의 경우 불분명한 신체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심장마비, 무호흡, 무증상, 기타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등 집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사망 유형별 긴급 대처 요령. 1. 병사일 경우 대처 요령. 평소 치료를 받았거나 다니던 병원에 연락합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던 경우에는 환자가 다니던 병원으로 연락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구급 차량이나 병원 장례식장 차량을 보내드립니다. 당황하지 말고 병원에 연락하면 병원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이 사고사 사망일 경우 대처 요령. 112에 전화합니다. 그러면 수사요원과 검시일과 출동하게 됩니다. 방문하여 사인 진단 후 사체검안서를 발급해줍니다. 사체검안서 발급 시 사고 상황에 따라 장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은 후에 입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체검안서를 받은 후 장례식장에 연락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돌연사 사망일 경우 대처 요령. 평소 지병이 있고 치료, 진료 경력이 있으면 환자가 다니던 병원에 연락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병이 없을 경우 돌연사하면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진단 후 장례 절차하는 요령. 1. 병사로 판명나고 조기 진단 시에는 상조회사나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하세요.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2. 사고사나 돌연사 진단이 지체될 시 행동 요령. 상황 발생 24시간 이내 사체검안서가 발급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4. 단, 입관은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은 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단계별 대처법. 집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 대한 첫 단계입니다. 자연사나 병사의 경우는 의료기관 연락하기에 먼저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응급 상황임을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이 도착하여 사망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고사의 경우는 112에 신고하기에 사망이 확인되면 국가적 관심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체 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와 관계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가족과 협의하기에 가족 구성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각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체 검안서 발급 절차 이해하기. 병원에서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자택에서 사망하면 사체 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 원인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의사와 상담하기에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의사와 상담하여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발급에 대한 절차와 필요한 문서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원인 조사, 사체검안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망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경찰당국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살이나 타살일 경우에는 수사당국의 사체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및 장례지도사 준비 과정. 장례식장 예약과 상조사의 장례지도사 준비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장례식장 선택하기에 가까운 장례식장 중에서 가격, 시설,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이때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 일정을 조정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예약할 장례식장과 협력하여 적절한 일정을 계획합니다. 장례식 준비물 구비하기에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장례식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조화, 장례물품, 장례음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 장례지도사나 장례식장과 상담하여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장례지도사는 장사 지낼 절차를 정리하여 이끌어줍니다. 유족 요청에 맞춰서 크게는 이용시설, 장례식장, 장례용품을 상담해주고 종교별 장례에 반영하는 등 제단 설치, 장례 행정 및 부고 방법, 조문과 장지 현장 지도까지 전반적인 장례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망 신고 및 관련 서류 준비 방법. 주민등록기관 방문하기에 사망이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사망 신고를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망자의 주민등록 상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준비하기에 사망 신고를 위해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가족 관계증명 등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 처리 및 가족 구성원의 마음가짐. 사후 처리를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의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 구성원은 큰 슬픔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받아들이고 슬픔을 표현하며 추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사후 처리는 많은 준비와 조치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을 받기 위한 자료와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세요. 사망으로 인한 사후 처리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여 효율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취하세요. 가족 구성원들은 먼저 가신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슬픔과 아픔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산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돌아가신 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합니다. 추모의 시간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루하루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고 누구든지 겪어야 하는 일이기에 오늘의 주제로 자택에서 갑자기 가족이 사망할 시 대처하는 장례 절차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년수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